자,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었나? 중간에 무슨 말 안 했죠? 자, 동차함수 어디 갔냐? 자, 동차함수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동차함수라는 게 뭔가, 어, 경제학에 동차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뭐 분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잘 보지 못하는 개념인데, 이 동차함수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요게 동차함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R차 동차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R차 동차함수다고. 이거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가지고 어디 갔냐.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이걸 컵 더글라스라 그럽니다. 컵 더글라스. 이거는 생산함수라서 생산함수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함수의 모양을, 그러니까 f의 xy인데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 여기 뭐 이런 a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앞에 어떤 상수항이 있든 없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요런 형태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컵 더글라스 펑션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알파 베타는 0보다 큰 거예요. 알겠죠? 컵이라는 사람하고 더글라스라는 사람하고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컵 더글라스고 미국 경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산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잘 들어맞고 그래서 성질도 좋고 해서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생산함수만 쓰는 게 아니고 효용함수도 쓰고 그래요. 좀 전에 왜 우리가 효용함수 x1, x2가 x1, x2 개 곱이었던 거 본 기억 있어요? 좀 전에 조금 전 예제에서 이거 했었는데 그죠? 얘도 컵 더글라스죠. 알파 베타가 1이죠 1. 그죠? 알파 1 베타 1인 경우죠. 맞아요. 얘가 지금 뭐 잠을 자나 뭐 어떻게 되나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아침에 수업을 해서 졸린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여러분이라도 졸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다른 과목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잖아. 그죠? 그래요. 아, 초등학교 2학년, 요즘 뭐, 구구단을 언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 2학년 학생들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하면 그 얼마나 지겹겠어요. 더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구구단 곱하기 그게 지금 뭐 구구단 뭐 97, 뭐 79, 뭐 그런 거 언제 나타날 거예요, 그죠? 다른 수업 시간에 나오질 않는데 그때 요즘 수학이라 그러나?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그 구구단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제 공부 안 하게 되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구구단을 외웠던 게 큰 도움이 되죠. 지금 이게 구구단하고 같아요. 구구단하고, 여러분.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구구단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경제 수학은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자주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수학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아주 간단한 미분 이 정도만 등장하고 뭐 해시안을 구하라, 볼드드 해시안을 구하라 이런 거는 거의 못 봅니다. 졸업할 때까지. 왜 배우냐고? 그냥 대학 차원의 구구단이에요. 대학 차원의 구구단.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단이다 이런 말이 개념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같은 상태고 잘 못 보니까 다른 데서 못 보니까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요게 요런 거다. 그럼 요거 보면은 그죠? 같은 종류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그죠? 여기도 성립할 거라고. 이런 형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생산함수도 그렇고 저기 효용함수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그죠? 요 벨타가 1 빼기 알파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앞에 개수가 A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 밑에도 있죠. 일반화된 형태가 이렇게 된다. 알파벳다. 그죠? 여기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0보다 양수면 돼요. 알겠죠? 이 말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둘이 합해가지고 1 되는 게 특별한 경우예요. 알겠죠? 또 지금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둘이 합하면 1 되죠. 그죠?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써봅시다. 지금 내가 A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F에 x, y가 있는, xy라고 할까? x1, x2, xy라고 합시다.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이에요. 자, 이제 여기 독립변수죠, 그죠? 생산함수라는 말을 한번 생산함수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산함수라는 개념으로 F의 LK는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L이 뭐예요? 여기 보고 얘는 캐피탈이고 다른 게 아니고 캐피탈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어울려서 생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 기계라고 말을 안 하죠. 책 보면 노동이고 뭐 생산 설비고 뭐 이렇게 자본 뭐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하고 기계예요. 알겠죠? 그럼 둘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대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할까? 무슨 숫자를 넣을까? 3, 7 넣읍시다. 그러면 3의 알파승, 7의 베타승이겠죠? 맞아요? 알파벳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우리 곱한 거,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6, 14를 했다고, 이렇게 2배씩 넣는다고, 이걸 2배 넣는다는 걸 이렇게 안 쓰고, 처음 것에 2배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처음 것에 2배라는 사실을, 왜 이래? 강조하기 위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7 이렇게 쓰겠다고. 알겠죠? 6, 14라고 쓰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쓰냐? 쓰는 이유가 있죠. 6, 14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인풋에 2배를 넣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의 알파승. 맞죠? 2 곱하기 7의 베타승이죠. 이 둘이 합 곱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알파승, 3의 알파승, 2의 베타승, 7의 베타승. 그죠?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3의 알파승, 7의 베타승. 맞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잘 보세요. 아무 문제 없고, 장난하죠. 그죠? 장난이에요, 장난. 그죠? 자, 이제 봅시다. 얘가 얘잖아. 얘가 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쓰겠다고.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예. 얘를 이제 일반화 합시다. 얘를 일반화를 하자고. 지금 뭐라고 썼는데? F에 2 곱하기 3, 2 곱하기 7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F의 3, 7이야. 맞죠? 얘를 이제 일반화 할 거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일반화 하자고. 일반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 3, 뭐 7 이런 걸 더 이상 안 쓰겠다고 문자로 표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로 표현. 그죠? 그걸 이렇게 쓰자고. F에 JL, JK
그죠? 는 J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F의 LK. 맞습니까? 그게 일반화죠? 일반화라는 말은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J가 2고 L이 3인 경우, K가 7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죠. 맞아요? 그러면 저거 3하고 7이고 2일 때 특별하게 성립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급한 뭐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 하나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의심을 할 수 있죠. 그죠?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래요. 뭐 싫으면 뭐안 믿으시면 또 다른 거 해봅시다. 뭐 할까? 숫자 뭐 할까? 왜 한 자리 숫자 하냐고? 그럼 29 합시다. 105 이런 거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29의 알파승, 105의 베타승. 왜, 이또 뭐 20배씩 할까? 20배, 왜 자꾸 2가 나오냐고? 알았어요. 그럼 37배를 합시다. 37에 29, 37에 105.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37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29의 알파, 105의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뭐 2하고 7, 3 이런 거 간단한 숫자 가지고 해서 또 하나 가지고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뭐 당연한 건데 좀 복잡한 숫자를 해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함수를 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 함수죠. 이게 뭐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가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이라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더니 얘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성질이 성립하죠. 이런 성질이 성립해요. 그죠?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요거 성립할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알파 플러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알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죠? 오리지널이고. 이게 오리지널에다가 J배를 한 거죠. J배. 그죠? J배를 했더니 이게 오리지널이고 오리지널에 J배를 했어요. 그죠? 맞죠? 이게 처음 출발했던 거고 여기 지금 2배 했던 거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 2배 했던 거, J배 했던 것은 오리지널 있잖아요. 오리지널 처음 출발한 것에다가 J 처음에 출발한 것에 J배가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승을 한 것에 배가 됐죠. 그죠? 요만큼이죠. 요거 2배를 넣었더니 그냥 원래 것의 2배가 아니잖아. 원래 것에 알파 플러스 베타 차를 한 2배가 나왔죠. 이에 알파 플러스 베타 차 그 승을 한 것에 배가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차 동차 함수라 그런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봅시다. 이게 오리지널 처음 출발하는 거죠. 맞아요?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J배씩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J배 한 것을 인풋으로 집어넣은 거죠. 독립변수로.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이 나오면, 그거는 출발하는 값 있잖아요. 그죠? 출발하는 값에 J배가 아니고 J배에 R승을 한 거, 그죠? 그만큼 곱한 거하고 같다. 이게 늘 성립한다고, 늘 성립한다고. 어떤 그 J를 어떤 X1, X들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요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함수가 되면 이 함수 F를 뭐라고 부른다고? R차 동차라 그런다. 알겠죠? 그럼 컵 더글러스.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가 x1, x2가 있는데 x1의 알파승, 그죠?
안에 곱하기 x2의 베타승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얘는 특수한 경우죠. 요 함수는 이거 차 동차 함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요 표현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처음에 출발할 때 함수값, 그죠? J배 해가지고 계산한 함수값, 그죠? 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J배의 R승을 한 걸 곱해주면은, 처음 것에다가 곱해주면 J배를 해서 투입한 결과가 나온다. 항상 둘이 똑같게 된다. 그랬을 때 이거를 R차 동차라고. J차가 아니고 R차예요. 요거 위에 승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위에 승 요거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런 함수가 요게 있대. 그죠? 요게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자고.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 전체를 x, 전체를 y, 전체를 w라고 보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x, y분의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전체니까 jy분의 jx, 그죠? 그다음 3x분의 2w니까 요거를 크게 w, 요걸 크게 x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다 j가 약분되고 원래 오리지널하고 똑같죠? j배를 했더니 오리지널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J의 영승이죠. 앞에다 1을 곱한 거와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영차 동차라 그래요. 영차 동차. 영차 동차라는 거는 J배를 해도 결과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J의 영승배만큼 변한다. 알겠죠? J의 R승배만큼 변한다. 그게 R차 동차라는 거죠. 영차 동차. 이해하겠죠? 항사 동차라는 것은 J배 해주는 게 약분돼 가지고 약분이든 뭐든 하여튼 일반적으로 약분이 되겠죠. 하여튼 그게 영향을 못 주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영차동처럼. 승이 0 나오죠? 이해하겠죠? 경제학에 0차하고 1차가 많이 등장해요. 경제학에서.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제2배 했죠. 그죠? 제2배. 그러면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항상 여러분 보세요. 제2배 한 결과를 이렇게 변형을 해줘요. 변형을. 어떻게? J로 묶어내려고 애를 써요. 왜 변형을 해줘?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요, 여기 요 틀에 맞추려고. 이 틀에, 응? 맞추려고 그러면. 이 틀에 맞춰서 여기 R에 해당되는 게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 수학은 이 definition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좀 약하게 좀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수학은 데피니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데피니션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데피니션에 맞게끔 계산을 해가지고 데피니션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1차죠. 그죠? 1차 동차가 이렇게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도 보면 결과적으로 데피니션에 끼워 넣죠. 그죠? 데피니션에 끼워 넣어가지고 2차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알겠죠? 그 중에 경제학에서 0차하고 1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동차에 대해서 리니어라고도 하는데 리니어라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가 있다. 그래서 2차 동차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있으니까 있고 자 봅시다. 생산함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어려우니까 놔둡시다. 놔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오일러 알아요, 몰라요? 지난번에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오일러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나?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오일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오일러 알죠, 그죠? 오일러. 예, 오일러. 오일러, 가우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수학자입니다. 엄청난 수학자. 수학자 중에 제일
탑 중에 탑이 가우스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우스 오일러 우리가 뭐 누가 뭐 탑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죠? 다들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 오일러 우리가 심심하니까 누가 더 뛰어나니 이런 1등, 2등 맨날 1등, 2등 이런 거 하려고 그러죠. 순서 매기고 하죠. 쓸데없는 짓이고 하여튼 오일러 아주 유명한 대수학자죠. 그죠? 그래서 오일러 정리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정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 중에 여기 1차와 관련된 게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아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가 1차래요. 1차 동차래. 1차 동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F에 JK, JL을 하면 J에 F에 KL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Q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J의 Q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일러 정리 여기서 하는 게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F에 KL이 1차 동차 함수이면 제가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하면 뭐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 에이, 놔둡시다. 이게 나중에 이거 알면 2학년 때 좋아. 2학년 미시할 때 조금 좋은데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알면 좋죠. 자, 그래서 말한 김에 이것만 말하고 말게.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일반화해서 말을 하면 XY가 있잖아요. 얘가 1차 동차죠. 그죠? 1차 동차 수이면 뭐가 되냐면 얘를 편미분을 해요. 편미분 하고 얘 있죠. 얘 편미분한 얘 그죠? 편미분하고 Y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게 1차 동차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오일러 정리인데 오일러 정리는 1차만 사실 한 게 아니고 그냥 R차에 대해서 한 거예요. R차에 대해서 했어요. 설명이 있나 없나? R차에 대해서 한 건데 여기 보세요. 요 말만 해봅시다. F가 R차 동차면 R차 동차 보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있죠. 요게 R차 동차 함수다. 함수이면 지금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1 알겠죠? 자기 자신 F를 X2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기 자신 알겠죠? 이렇게 쭉쭉쭉 하면은 F를 XN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이렇게 쭉 요 형태로 다 하면 이게 뭐하고 같느냐? 이게 뭐하고 같느냐? 자기 원래 출발한 X 있잖아요. 그죠? 출발한 것에 R 곱한 거하고 같다고. R 곱한 거하고 같다. 요 얘기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를 그냥 작게 너무 복잡하니까 밑에 쓰자고. F1, F2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F1 곱하기 X1이잖아요. 그죠? 위치를 바꿔도 관계없죠. 그럼 X1, F1, X2, F2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말이 요 말이죠. 요 말. 이거 보세요. 그죠? 요 말이 요 말하고 같죠?
그죠? 같고, 그러면 요렇게 다 하면, 더하면 뭐하고 같다고? 원래 오리지널에 R을 곱한 거하고 같다고. 됐죠? 그럼 요게 지금 Y잖아. 그래서 YR이라고 썼죠. 요게 Y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R에 F에 XN하고 같다. 요렇게 된 건데, 그러면 1차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 같으면 요 자리가 R이 1이 오겠죠? 1. 그죠? 맞아요? 1이 오겠죠? 그래서 1차 같으면 1차 동차함 쓰면 1차 동차함 쓰면 지금 xi, fi가 그냥 f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씁시다. 많이 생산함수가 있는데 KL이 있는데 얘가 1차래. 1차 동차래. 1차가 아니고 1차 동차래. 1차 동차 함수면 얘가 x1, x2죠. 그죠? 그러니까 K 곱하기 F를 요거 그죠? L 곱하기 F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뭐하고 같다고? 자기 자신하고 같다고.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게 1차 동차 함수의 성질인데 이게 오일러 정리의 1차 동차의 경우에 오일러 정리에 적용한 거죠. 그죠? 아, 그냥 알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조금 내가 괜히 말했다 싶은데 이게 뭐냐면 요게 지금 MPK예요. MPK. Marginal Product이라고 하는 거예요. Marginal Product. Marginal Product of Capital, Marginal Product of Labor 곱하면 이게 Q가 나온다고. 생산함수라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웃풋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생산물이 이만큼 나오죠. 그럼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것 곱하기 총량, 기계 대수, 기계가 한 대당 기여한 게 있겠죠. 둘이 곱한 것. 그 다음에 사람 전체하고 사람이 기여한 것, 마지막 프로덕트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뭐가 같다고? 전체 생산량하고 같다고. 다시 말해서 생산량에 이만큼을 사람 몫으로, 이만큼을 기계 몫으로 이렇게 주면 딱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분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미시경제학, 중국 미시경제학 이런 거 하면 오일러 정리라는 말을 한 번쯤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했었지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오일러 정리까지는 여러분한테 뭐 요구하지는 않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근데 R차 동차 함수라는 개념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동차 함수라는 개념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보면은 로그를 취하고 싶다는 본능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로그 하면 또 취하죠? 그죠? 그래서 뭐 또 계산을 하죠? 보입니까? 뭔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로그를 한번 취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든 없든 그런 본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곱하는 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그죠? 로그를 잘 이용하면 탄력성이든 성장률이든 이런 걸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장, 10장 이런 데서 봤잖아요. 그죠? 14에 가면 로그 뭐 나오잖아요. 순간 성장률이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 거 탄력성도 계산할 수 있고 하니까 로그는 중요하니까 저기 로그 미분 뭐 이런 거 있으면 로그를 한번 해본다는 거 알겠죠? 이런 걸 꼭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뭡니까 강의는 끝내려 그래요. 여기 이름 뭐야?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어디 갔어요? 요거는 계산, 요거 부분은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12점 안 해도 되고 12.6은 오일러 정리는 몰라도 되고 저기 동차함수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라그랑지 만들고 1개 조건, 2개 조건, 보르들드 헤시안 그 판별하는 거
알죠? 맥시마이즈 되고 미니마이즈 되는 거. 그 다음에 11장에도 그냥 1개 조건, 2개 조건. 거기는 그냥 해시안, 그죠? 거기도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판별하는 거. 해시안일 때하고 볼드일 때는 그 인덱스 번호 매기는 게 다르다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알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장은 로그에 대한 얘기, 뭐 지수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있었고. 9장은 뭐였나? 9장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9장이 편미분이었나? 뭐 8장, 8.5니까 아니고, 그죠? 이런 거. 9장은 뭐였지? 9장 어디 갔어요? 최적화네. 뭐 테일러 정리니 뭐 이런 거 했네. 그죠? 이런 거. 뭐 많이 했네. 이거는 그냥 뭐예요? 일변수일 때, 다변수일 때, 그죠? 다변수는 저기고, 11장이고, 뭐 그런 거구나. 일변수일 때, 그죠? 그 다음에 토탈이 나오면 에버리지 마지나 이런 것도 다 했네. 그죠? 테일러 급순이, 뭐 맥크로린 급순이, 뭐 이런 거, 그죠? 좀 얘기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일변수일 때 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입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맥스마이즈냐, 미디마이즈냐. 그죠? 여기도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뭐라고 이거는 이제 이 X 스타가 예, 맥시마이저냐 그죠? 그 얘기고 여기는 얘가 미니마이저냐 우리 아는 거 그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된다. 이게는 반드시 대입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 얘기를 다 했었고 그러니까 8, 9, 10, 11, 12 복습 다 했어요. 지금 한 2, 3분 사이에. 그죠? 복습을 다 했어요. 나는 내가 해줄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혼당하겠지만 그죠? 8.5부터 12장까지 우리 공부한 거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고 시험 유형은 문제 유형은 중간고사하고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하고 본문에 있는 예제들 이런 거 공부하시고 본문에 있는 예제들 중에 조금 아니 그 연습 문제나 예제들 중에 내가 조금 바꿔서 내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뺏겨서 문제 내고 중간고사 때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렵게 뭐 한두 문제 내는 건 그런 문제 있죠. 그죠? 왜냐하면 좀 차이를 벌여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 자, 마지막으로 언제 시험 17일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건데,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겠는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과제, 출석 그렇게 해서 130점 만점으로 여러분이 취득한 점수를 내가 뭐 하여튼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총 130점을 기준으로 쫙 정리를 할 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내가 학점을 결정을 해서 나중에 학점 입력 기간이 있어요. 그때 시험 치고 그 학점 입력 기간 동안에 내가 입력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지금 1학년들이 많으니까 1학년 위주로 얘기하겠는데 혹시 어디서 얘기를 잘못 듣고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매달리면 어? 학점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런 걸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아무 대답 안 하고 F 줄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합니다. 학점 수정은 없어요. 알겠죠? 뭐 B 제로인데 B 플러스 안 됩니까? B 플러스인데 A 제로 안 됩니까? F예요, F. 알겠죠? 아무 말 안 하고 F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대신 학점 나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받은 점수가 총 이겁니다 하고 알려줄 텐데
그게 잘못 뭐 자기가 생각한 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나한테 연락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학점이 나가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학점이 결정이 됐는데 학점을 올려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A 플러스 받은 친구, 뭐 그런 친구들은 연락할 일도 없겠지만 A 플러스라도 F 줄 거라고. 하여튼 학점 어떠고 저떠고 말하는 순간 자동 F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는. 제가 말을 세게 해서 미안한데 고쳐준 적 없고 F 받은 친구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배들 많다고.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일로는. 미안해요. 마지막에 세게 얘기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장난으로 들을까 봐 내가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학점 수준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고사 때와 똑같으니까 하여튼 2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있나 봅시다. 하여튼 온라인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무사히 지금 오늘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말 시험 보고 학점 나갈 때까지 그래서 한 학기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처럼 잘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기 남이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입니다. 알겠죠? 막 뭐라 그래요? 막 하여튼 그런 온갖 쉽게 말해서 태클을 거는 같은 행동들을 안 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알겠죠? 좀 따뜻하게 이 과목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세게 얘기한 거는 강조 차원에서 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성적 수준과 관련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잘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일에 봅시다. 예, 이제 끝냅니다. 예.